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2025년 말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겪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급등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표결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원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어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보험료 부담 위기는 가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오늘 우리는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개인이 연방, 주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다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가정은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한편 이번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상원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3년 연장안 외에도 2년 연장, 보조금 구조 일부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소수 의원 그룹이 타협안을 모색 중이지만 합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는 2021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제정된 미국 구조계획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2025년 말 만료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나 당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의 이번 표결은 보조금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셈입니다. 향후 상원 논의의 결과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2026년 이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에게 2026년 가장 유리한 도시로 뉴욕주의 로체스터가 꼽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은 최근 주택 가격 부담, 매물 공급, 생활 편의시설,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2026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가장 좋은 미국 도시 10곳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로체스터에 이어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 일리노이의 그라나이트 시티, 알라바마의 버밍햄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권 도시는 모두 미국 동부와 중서부에 집중됐으며 서부 지역 도시는 2년 연속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리얼터닷컴은 전국 100대 대도시 권역 내 만여 개 도시를 분석했으며 최근 1년간 매물 500건 이상을 보유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저렴한 집을 찾으려면 교외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번 순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상위 10곳 중 6곳은 해당 메트로 지역의 핵심 도심으로 쇼핑, 보육시설, 식당, 야간 문화시설과 직장 주택 근접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도시는 모두 전국 중위 주택 가격은 물론 해당 광역권 평균보다도 낮은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라나이트 시티의 경우 샌루이스 광역권 평균보다 약 60% 낮은 가격 수준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순위에 포함됐던 플로리다 일부 도시는 2026년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은 주택 가격과 거래 전망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장의 키워드는
동부, 도심, 가성비로 대도시 외곽이 아닌 중소규모 도심이 실수요자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우스풀턴에서 한 가족이 정교하게 꾸며진 임대 사기에 속아 $4,000를 잃고 집을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법원 소환까지 받는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우스풀턴 경찰에 따르면 비너스 카터 가족은 지난주 온라인에서 중개인을 통해 단독주택을 임대 계약하고 입주했지만 해당 중개인은 가짜였고 계약서 역시 위조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카터 가족은 스마트락 앱을 통해 신분증 제출과 얼굴 인식 절차를 거쳐 주택 출입 권한을 받았고 이 과정이 실제 거래처럼 보여 의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수도 계정을 이전할 수 없었고 중개인에게 문의하자 추가로 $300를 요구받으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후 실제 집주인인 애리조나 소재 대형 임대기업 프로그레스 레지덴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중개인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카터 씨는 매달 렌트비와 보증금, 신청비 명목으로 현금과 차임 앱을 통해 총 $4,00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계약서에 찍힌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도장이 위조된 것이며 17세기식 가발을 쓴 판사 사진까지 삽입된 허술한 가짜 문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레스 레지덴셜 측은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임대 사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대응팀이 피해자 지원과 수사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해당 가족을 무단 점거자로 분류해 퇴거명령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카터 씨는 2주 후 법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우스풀턴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주민들에게 온라인 임대 계약 시 반드시 실제 소유주와 공식 임대 포털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개막이 약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애틀란타 대중교통기관 마타가 대회 기간 전 세계에 몰려드는 축구 팬들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는 오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총 8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규모 관중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마타는 경기일마다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단축해 수송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나단 헌트 말타 임시 사장 겸 CEO는 월드컵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분명히 예라며 전 세계 팬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헌트 CEO는 운영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회 기간 동안 추가 열차 투입과 함께 전국 주요 교통기관 소속 보안 인력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타 측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시스템 내 강력 범죄는 50% 감소했으며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타 측은 추가 경찰 인력 채용과 보안 인력 증원을 통해 월드컵 기간에도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타는 월드컵 이전까지 신형 전동차 도입, 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신규 간선 급행버스 노선 개통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말타 측은 이 같은 인프라 개선이 월드컵 방문객뿐 아니라 애틀란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트 CEO는 우리는 단순히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좋은 시스템에서 위대한 시스템을 도약하기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타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이용객 증가와 함께 애틀란타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정일 제31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년 넘게 분규 상태를 이어온 애틀란타 한인회 문제를 지역 한인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애틀란타 한인회 분열과 관련해 이용기 씨의 문제로 한인회가 둘로 나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탄핵과 재선임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 박은석 회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애틀란타 한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회 장소를 애틀란타로 정했다며 앞으로 박은석 한인 회장과 협력해 애틀란타 한인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주 총연 차원의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회장은 이번 31대 미주 총연 회장 선거가 15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만큼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사회는 물론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리더십과 역할을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서 회장은 올해 약 50만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본인이 직접 10만 달러를 사재로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주 총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일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발로 뛰는 리더십으로 미주 총연의 위상 회복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하며 향후 비전으로 동포사회 화합, 차세대 정치적 입지 강화, 후세 정체성 함양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동포사회가 하나로 뭉칠 때 후세들이 건강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미주 총연이 한국과 미주 동포 사회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은석 애틀란타 한인 회장은 애틀란타 한인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회를 애틀란타에서 열기로 결정해준 서정일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총회와 취임식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경철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회장도 민주평통을 비롯한 동포사회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힘쓰겠다며 지역 한인단체 간 협력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31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 및 총회장 취임식은 9일 둘루스에 위치한 켄톤하우스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1월 9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